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 언어문화학과의 교수 변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명작은 여기에 있는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작품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섬에 10명의 사람이 초대가 됩니다. 모두 UNON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대되었으나 이 초대된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섬에 모인 사람들은 폭풍우 속에 갇히게 되고 한 명씩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 집에 세계 명작 선집 100권짜리가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코난 도일의 명탐정 홈즈를 읽고 추리소설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더 좋은 추리소설이 없을까 둘러보던 중에 서점에서 전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하는 여성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추리소설의 여왕이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전집의 1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책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추리소설이라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재미있게 읽고 저 역시 재미있게 읽었던 이유는 범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추리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범인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탐정의 노력, 즉 범인과 탐정의 1대1 대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 모두가 범인일 수도 있고 모두가 희생자일 수도 있는 긴장감이 팽팽한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도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해 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희생자가 희생되고 나서야 그러면 범인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소설이고 명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에거서 크리스티는 내가 태어나던 해에 죽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이었는지는 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에거서 크리스티의 전기도 남아있고 그녀의 이 작품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끊임없이 메모하고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소설의 소재를 찾고 또 항상 작품을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리소설의 모든 설정을 발견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설정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에거서 크리스티 혼자 만들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본인조차도 이 코난 도일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에거서 크리스티가 즐겨 사용했던 부분은 코지 미스테리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코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배경이 우선 한적한 시골이 됩니다. 한적한 시골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등장하는 인물도 한정이 되겠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희생자가 나오게 되고 범인 역시 그 희생자의 주변 인물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 마플과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어떠한 미스테리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르를 만든 사람이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난 도일의 홈즈와는 달리 이 에르큘 포아로 시리즈를 보면은 에르큘 포아로는 항상 사건을 해결할 때 모든 관계되는 인물들을 방 안에 불러놓고 이 범인을 밝혀나갑니다. 일본의 추리소설 만화에도 추리 만화에도 유명한 김전일이라든지 코난과 같은 이 추리 만화들이 있습니다만 이 만화 역시 에거서 크리스티의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차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에거서 크리스티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 읽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가 추리소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읽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읽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리소설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학생에게도 이 소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뻔한 결말이 보이는 추리소설이 아닌 정말 끝까지 긴장감과 궁금증을 놓지 못하게 하는 이 소설을 읽는 순간
당신은 추리소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보다 영상을 좋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추리 만화나 미스터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소설을 읽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과 문맥 사이에 생략된 영상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범인들을 찾아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나간다면 영화와는 또 다른 그런 재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명작이라고 하면은 항상 어려운 책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결국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일본의 고전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고전 문학이 딱딱한 문학이 아니라 상당히 재미있는 대중문학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의 대중문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읽히면서 고전 혹은 명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로 대중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작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 책을 접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책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글을 읽는 것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추리소설을 읽을 때는 범인을 알아가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리소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날 때까지 무엇이 있을지 절대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재미가 넘치는 일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7분이 나올까? 모르겠네요.